네, 자 우리 김건희 여사님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나토 순방 때문에 또 난리예요. 이게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원모 인사비서관 검사 출신이죠. 이분의 부인인 신 씨가 윤 대통령의 나토 순방을 동행해서 그 김건희 여사를 수행했다 이러면서 이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분이 사실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실에 채용을 하려다가 이게 좀 약간 논란이 있어가지고 안 했다. 이해충돌 논란이 있어서 안 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부적절하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네. 이러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더 잘못된 것은 아주 국민을 우습게 보는 해명이에요. 대통령실에. 네. 뭐가 문제냐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야당, 언론, 저 같은 사람은 그럼 헛소리하는 걸까요? 이런 반응 보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저희가 좀 뭐 여러 가지로 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그래서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더 살펴보지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을 한다.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유의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네.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면서 구구절절 해명한 것들이 네. 다 국민을 우롱하는 거 아니에요? 영어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딱 스페인 마드리드 데리고 갔는데 뭐 했어요? 그랬더니 한국문화원과 여러 가지 좀 행사 관련해서 업무 협조를 했습니다. 한국문화원에 그럼 스페인에 가가지고 영어로 그러면 업무 협조를 했어요?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네. 국민을 우습게 본 거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그냥 얘기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문재인 정권 왜 우리가 심판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 잘못 안 했어요 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했잖아요. 왜 그거 우리가 이렇게 비판했는데 왜 똑같이 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이거 뭐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상식적인 말? 상식적이죠. 네. 동의하시나요? Buenas noches. 무슨 뜻이에요? 스페인어지. 예. Good evening. 예. 뭐야, 그거 뭐 동의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Yo hablo 갑자기 español. 뭔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페니쉬도 할 수 있고. 그러세요? 예, 잉글리시도 할 수 좋아 있고. 보이진 않으신데. 완벽해요. 내가 내 입으로 이런 말은 미안하긴 한데 제 가게가 제가 그 멕시칸들이 좋아하는 치킨을 파는 가게를 했는데 손님이 저한테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듣더니 멕시코는 아닌 것 같고 콜롬비아에서 왔냐. 사투리인 것 같은데 멕시코 말은 아닌 것 같다라면서 말을 할 정도로 저를 이제 원어민으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토에 저를 데려갔었어요. 스페인어를 할 줄 아는. 스페인어 할 줄 알지, 영어 할 줄 알지. 그러네. 제가 행사 계획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전용기 타고 좀 같이. 저는 들어오셨어요? 전문가인데, 네.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우스운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네. 이 문제에서 자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이거 기소 가능해? 아니면 수사해볼 여지가 있어? 이게 기준인 거예요. 이 판단으로만. 그치? 네. 그것만 딱 봐서, 야, 그 6천보 수사할 수 있어? 보니까 수사거리가 아니야. 그럼 됐지 뭐. 뭐 이런 거. 네. 음주운전도 2.5일 나왔습니다만, 야, 그렇게 많이 먹어서 이게 아니라, 그거 어떻게 됐어? 선거 유예 갔습니다. 그럼 됐지 뭐. 성추행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저 누구죠? 총무비서관? 성추행, 성희롱 문제로, 술자리 성희롱 문제가 나왔는데, 이 건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 구두 경고 받았습니다. 그럼 진짜 경고 받은 것도 아니잖아. 그럼 됐지 뭐. 이 모든 게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지 혹은 법적으로 처벌 받았는지만 기준으로 놓고 보기 때문에 네.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점에서 큰일이고 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우리 장깨비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근무했던 사람들 의원들을 누구를 만나게 해주고 의원들한테 무슨 얘기를 옮길지가 가장 큰 권력이에요. 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밥과 술을 삽니다. 뭐 요 한마디 좀 옮겨주거나 아니면 의원을 한 번만 좀 만나게 해주거나 이런 거를 바라면서 그럼 이제 그 얼빠진 놈들은 가서 그 밥 다 얻어먹고 그 술 다 얻어먹고 그 업자들한테 빠져서 결국은 빵에 가거나 수사를 받거나 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네. 그런 일 없이 꾸준하게 버티는 사람들이 10년 넘게 보좌관으로 장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검증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의 김대기 예를 들어서 비서실장 네. 이런 분들도 공무원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업력을 쌓아왔잖아요. 네. 해서는 안 되는 일과 해도 되는 일을 구분할 줄 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쨌거나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주변에서 들어온 로비를 본인이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 씨는 어때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화면에서
대통령 부인 귀에다 귀옛말 할 수 있는 사람인 거 알아버렸어요. 그럼 수없이 달려들겠네요. 달려들죠. 네. 그러면 100명이 달려들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중에 한 명한테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여사님 진짜 한번 만나봐도 괜찮을 것 같아. 이 사람 내가 너무 괜찮은 것 같아라고 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최순실 건도 그러니까 제가 마켓하니에서는 전 제품 배송비 무료입니다. 반드시 로그인을 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이 최순실 건도 그러니까 제가 이분이 최순실 같다라고 한다거나 최순실급 비선농단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최순실이 말 사줘서 그 난리가 났을 때 이 모든 사건이 끝나고 처벌받고 난 다음에 이 대기업의 소위 말하는 대관, 업을 총괄하는 간부가 이분들 모아놓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린 왜 최순실을 몰랐냐? 아, 저기가 네, 실세였는데. 실세인데 네. 그렇게 능력 돼요. 부족이네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야 다른 데를 거치지 않고 한 사람만 통하면 바로 대통령으로 직행하는가에 대해서 사기꾼들만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대기업들도 촉각을 세우고 고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통령 주변에는 이런 걸 견뎌낼 수 있는 사람만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불행해집니다. 우린 수많은 그런 대통령을 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야, 내가 아는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되게 좋은 지적이시네요, 근데 이제 진짜.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대통령께서 지지율 신경 안 쓰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지율 신경 안 쓸 만한 거는 국익을 위해서 내가 네. 고독한 결단을 할 때 나 네. 인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그것이 바로 지지율 신경 안 쓰겠다는 게 지금까지 전임 대통령들의 문법이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내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나 지지율 떨어져도 나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읽혀져요. 네. 본인은 이제 선거 안 하시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보수우파 진영은 선거를 총선 치러야 되고 다시 대선 치러야 되고 선거를 계속 치러야 돼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지율이 하락을 하면 국민의힘은요 선거 치를 수가 없어요. 보수 진영은 또 망해요. 저는 안타까워서 계속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네. 본인은 공정과 정의와 상식을 모토로 해서 그 명분을 갖고 대선에 출마했고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자기 육촌, 외가 쪽 친척 채용한 거 법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그거는 공정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아요. 네. 본인의 정치를 하겠다는 명분과 맞지 않다고요. 그렇게 해명하는 참모들 정말 다 정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치인이 자기의 명분을 저버리는 행동을 했다라면 정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요. 전 정말 울분이 터져가지고 말씀드려요. 저는 민주당 집단은 절대로 정권을 다시 잡아서 국정을 운영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고집과 신념만으로 정권을 운영했으니까 그 길을 왜 윤석열 정권이 따라가냐고요. 이러면 안 돼요, 정말. 네, 진짜 맞는 말씀이신데 국민의힘을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것 같지 않고 왜냐면 제가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한 얘기를 듣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BTS요? 네, BTS도 따라가고 뭐 이렇게 민간인들이 따라가는 거 아니야? 이걸 BTS와 이걸 비교하는 순간 이거는 사실은 더 국민적인 분노만 불러일으키는 해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되고 나중에 우리 총선 때 망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작정 감싸기만 하니까 이게 과연 이제 국민의힘의 모습인가라는 좀 생각이 왜 자꾸 BTS는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혹시 개소식이 아니라 뭐지 그 취임식. 개소식과 취임식은 너무한다. 사이 너무 많이 난다. 일부러 그랬죠. 제가 일로 무슨 말씀? 취임식에 BTS 안 와서 그러는 거예요? 왜? 아, 맞아. 왜 안 왔지? BTS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인데 왜 이 아티스트들을 어떤 정권 혹은 어떤 당에다가 갖다 붙이는 무리수를 범합니까? BTS가 문재인 대통령 덕을 받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BTS 덕을 받겠어요? 근데 그걸 여기 지금 신모 씨랑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권성동 원내대표님 얘기는 좀 넘어가시죠. 왜요? 할 말이 없어요. 넘어가요. 다른 얘기할 게 많잖아요. 알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라도 있어야죠, 국민의힘에. 권성동 원내대표랑 사이가 나쁘지 않거든요. 네. 육촌 문제에서 핵심은 육촌이 했다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로직과 같은 의미에서의 뚫기 쉬운 자리가 된다는 점이 하나 큰 문제인데 두 번째 더 큰 거는
이분이 부속실 밑에 관저팀 팀장이래요. 네. 관저팀 팀장인데 관저팀 밑에 코바나 컨텐츠 직원 출신 2명하고 네. 국회 보좌진 출신 2명이 있다는 거죠. 이 2명은 어디에 등장하죠? 이 4명은? 그때 봉하마을에 등장하잖아요. 네. 제가 그때 봉하마을에 이거 4명에다가 기사 1명, 이 4명에 기사 1명, 그다음에 부속실장 붙이면 부속실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4명은 이미 있었고 거기다 기사만 올려 있는 거니까 있고 부속실장이 없는 자리인데 있었던 거죠. 예. 근데 이걸 왜 따로 팀으로 분리를 안 하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속실장, 제2부속실장이 육촌이라는 것을 대통령실에서는 밖으로 알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든 최대한 감추려고 했던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의 주변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묶는 걸 원치 않았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부속실이 탄생하면 네. 친오빠가 더 이상 나토 비행기에서 내릴 때 내 동생이 왼쪽 발에 섰다는 발찌는 중소기업 어디 건데 34만 5천 원짜리라고 기자들한테 알려줄 수가 없게 됩니다. 제2부속실이 생기면 그러면 공식적으로 하게 그렇게 되면 사적으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밖으로 무궁무진하게 뻗어나가는 사람들이 네. 그걸 다 끊어야 되는 거죠. 그걸 김건희 여사가 원치 않는 거예요. 아. 그런데 조용한 내조는 하고 싶은데 5층의 집무실은 달라고 또 요걸 한 건 아니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2층이랑 5층의 집무실인데 5층 집무실 같은 경우는 네. 김건희 여사도 때때로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 배우자에게 영부인실하고 조그맣게 따로 공간들이 제공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등하게 남편이랑 똑같은 공간 2개 만들어서 하나를 얼렁뚱땅 쓰는 건 아니 그건 아니죠. 그 브리핑한 사람이 잘못한 거고.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크게 오해를 했네. 엄청 크게. 네. 아주 많이. 그럼 해명을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 옆에 그냥 대기실 정도의 조그마한 공간 그런 걸 놓겠다라는 거지. 거기서 같이 뭐 집무하고 그런 게 아니랍니다. 정확하게 그럼 말씀드리면 제가 오해를 했네. 다행이네요. 정말 오해를 심하게 그래도 하셨습니다. 5층이죠? 예? 5층이죠? 맞죠. 네. 아니 다른 데는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직원들이 다 있고 경호팀들이 있기 때문에 네.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대요. 제2부속실 좀 만듭시다 진짜. 제2부속실을 안 만드는 이유가 그러면은 이제 그만해요. 안 만든다고 공약하기 하시잖아요.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유도가 더 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근데 저는 제2부속실 안 만드는 하고 싶지 이유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적 김건희를 남겨놓기 위함이다.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네. 공적 김건희와 사적 김건희는 구분할 수 없는 것이고요. 김건희 여사님은 지금부터 남은 4년 11개월 동안 공적 김건희로만 사셔야 해요. 그게 이 나라 대통령 부인의 숙명이고 배우자의 숙명입니다. 네. 근데 이게 육촌 이 친구는 네. 알아봤더니 선임행정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선임행정관. 2급이에요. 국장. 2급이야. 네. 1급이 비서관이잖아요. 네네. 그 밑에 바로 2급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공정합니까? 정의롭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나이도 그렇게 이게 많지 않은 친구인데. 참 이게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참 왜 이렇게까지 놔두는지에 대해서 의문이긴 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또 민주당 얘기 안 할 수 없으니까 8분 남아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관심이 필요한 환경 문제. 당신의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한겨레가 펼쳐 봅니다. 펼치면 보이는 세상. 한겨레 신문 돗자리. 한겨레가 전해왔던 환경 기사들을 채워 신문 돗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버려진 페트병 40개를 재활용했죠. 우리는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신문 돗자리를 나눠주었어요. 돗자리 위에서 환경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만들었죠. 세상에 필요한 이야기가 더 알려지길 원한다면 지금 여기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불편해도 알아야 할 진실. 그것을 알리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기에 한겨레는 계속해서 진실을 펼치겠습니다. 한겨레 서포터즈 벗. 뭐라고요? 아니 요즘에 마켓타니에서 이용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쇼핑몰계 차세대 리더 마켓타니 정치권의 정보통 저 장성철이 자부하겠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 추천을 하느냐? 덕분에 제 출연료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믿고 사드셔도 될 것 같다. 전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겨레의 자랑, 한겨레의 야심찬 프로젝트, 한겨레 TV를 후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 마켓하니.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좀 도와주십시오.